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최근 테슬라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연초부터의 하락을 계속 이어오는 가운데 전쟁까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JP모건이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가 절묘한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테슬라를 사는 건 2010년 애플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월요일장 역시나 드라마틱했어요. 프리마켓 때 주가가 괜찮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장 중반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내 장 말미에 말아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글로벌 리딩 방장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정도 시간을 주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시간으로는 4월 7일입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금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가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과 이란 간의 막바지 협상이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파키스탄의 노력이 컸었습니다.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재국이 나서서 45일간의 휴전안을 추진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부통령 벤스와 특사 위트코프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까지 계속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전안이 나오면서 프리마켓 때 장이 강했던 거예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휴전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휴전안을 거부를 했고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방을 원했지만 아직까지 이란은 미국을 못 믿는 상황이에요.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했다가 미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못 챙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수요일 9시까지 시한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을 때 강경 발언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장 중반에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테헤란의 지옥을 퍼부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장중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동맹국들이 알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라 라는 어느 정도 무책임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동맹국들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강경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상대방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계속해서 협상 시한을 연장을 하고는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일단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발언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으면 주가는 급락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유가가 기껏해야 어제 대비 0.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가 수준은 WTI 기준 110불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110불대 초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정전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항인 호르무즈 해협은 어느 정도 운행이 허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이라든지 최근 해협을 통과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전면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에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역시 이란은 휴전안을 거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선박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쨌든 아마도 내일이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유가는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0.54%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에 있어서는 22,000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오늘 장중한 때 2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결정에 따라서 나스닥이 22,000선을 뚫어낼지 아니면 22,000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그 여부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죠. 단기 저항에 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 대국민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아무래도 4월 말경이 되면 휴전이 됐건 정전이 됐건 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철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중순경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겠죠.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월드컵까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올해 미국 중간선거를 대비를 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4월 달에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작년에 관세 사항과 같이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는 빅테크 기업과 파이낸스 그리고 반도체들이 좋았어요. 만약 시장이 대대적인 반등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쪽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럼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드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마진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테슬라는 오늘 2%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빅테크와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혼자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테슬라가 차별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JP모건의 셀 레포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60%나 하락할 수 있다라고 레포트를 써버렸어요. 목표 주가가 145불이기 때문에 현재 350불대 주가에서 6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라이언 브링크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은요, 팁 랭크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별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12,000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중에서 만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인 자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마이너스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10년 동안 주구장창 셀만 외치던 분이었습니다. 테슬라를 팔아라라고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고서 내용도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테슬라의 실적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죠. 인도량이 미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JP모건의 예상은 38만 5천 대였는데 실제 인도량은 35만 8천 대가 나왔죠.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량보다 생산을 5만 대를 더 많이 했었죠. 그러면 재고가 5만 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ESS 메가팩 실적도 그다지 이번에 좋지 못했죠. 8.8기가와트시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15% 감소하는 2022년 이후로는 첫 분기 역성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EPS 전망치도 기존 대비 하향을 시켰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수치를 라이언은 제시를 했어요. 올해 전체 EPS 전망 역시 기존 대비 0.2불 떨어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분기 인도량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향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는 밝은 하늘색이 이 라이언 브링크맨의 테슬라 목표 주가입니다. 거의 150불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테슬라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제 테슬라 주가는 여기 보이는 분홍색인데요. 항상 이분의 목표 주가보다는 거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1분기 판매량이 좋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미국 시장 쪽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최근 모델 Y L이 한국에 출시를 했는데 이 모델 Y L을 보려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보십시오. 거의 가히 애플 신제품 출시 현장 같아요. 자, 이렇게 신차를 보려고 줄을
줄을 서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브링크먼은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도 EV처럼 경쟁자들이 많아서 수익성이 없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EV에서 유일하게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보택시까지 가미가 되게 되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면서 차량의 판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번 셀 레포트가 나온 시기가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네덜란드 FSD 승인 소식이 되겠죠. 일단 일론 머스크는 4월 10일과 20일 사이에는 100%이 승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른 날짜가 바로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유럽 내 FSD 승인 소식이 있기 전에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는 별이 하나밖에 없는 이분이 셀 레포트를 낸 거예요. 물론 JP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기 때문에 이 레포트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 이 4월 10일에 있을 결정적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주가를 떨어뜨려서 저가에 매수하려는 기관들을 위한 레포트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좀 더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3개월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길게 이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테슬라의 추세는 아직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죠. 기술은 잘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 기술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보조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현재는 작년 3월처럼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보유하고 오히려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과 같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대를 하면서 올해 연말에도 크게 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이 낮은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JP모건은 주가가 60%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포코코는 별이 5개예요. 12,000명 중에 200등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급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에버리지 리턴이 무려 56%나 돼요. 라이언 브링크먼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이분의 최근 테슬라 보고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415불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포코코는 최근에 발표되었던 1분기 실적, 특히 에너지가 안 좋았었는데요. 이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에너지 실적과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장기 성장 축은 FSD와 로보택시가 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의 실제 확장 속도에 거의 연동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미국 내 많은 도시에 로보택시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주가가 잘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약한 이유가 스페이스X의 상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4월 1일에 SEC의 비공개 상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6월 달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엔비디아를 꽂고 시총 1위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데 일단 xAI를 합병을 한 상태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빅테크 기업의 가치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테슬라 주식을 팔고 스페이스X를 살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역시 올해 기대가 큰 기업입니다. 이번 달에 FSD 승인이 유럽에서도 발표될 예정에 있고 사이버캡의 생산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발전 역시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주었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두 회사는 한 몸이나 다름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두 회사를 묶여서 테라팩까지 건설할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테라팹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워낙 큰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다 달라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스페이스X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론 머스크는 더 부자가 되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염원하는 화성 개발을 위해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모두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계속해서 수익성을 올려야지만 테슬라 주식을 더욱더 많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좋으면 좋았지 테슬라에게 나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스페이스X가 그 상장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 관련된 주식으로 묶여서 그 기대감에 주가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최근 4월 5일에 테슬라가 미래의 애플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테슬라를 사는 것은요 2010년에 아이폰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2010년에 애플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을 건데요. 아이폰과 테슬라가 같기 때문에 2026년에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은 곧 애플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2010년에. 현재 주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중간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소한 한 차례의 주가 부양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에 걸맞춰 테슬라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주가의 반등을 꾀할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